자, 앞서 저희가 정유라 씨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압송이 되고 있는 과정을 전문가들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한꺼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정유라 씨가 한국당을 밟으면서 사실 어떤 얘기를 할까,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길게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한편으로는 그냥 검찰 수사에 뭐 성실히 응하겠다.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사실상 묵비권 비슷하게 행사하면서 압송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평소 뭐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이 럭비공 같은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 예, 표정도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엄마 때문에 이런 일 발생해서 정말 귀찮다 이런 표정으로까지 보이고요.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진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고 또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으면 좀 고개도 숙이고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니죠. 본인은 이제 적극적으로 의심을 해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빨리 해결하고 돌아가겠다. 뭐 이런 포부까지 지금 밝힌 상황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조목조목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인상적이었던 말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닐 것 같다 이런 뭐 마음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거 보면서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담대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뭘 또 성격이 하여튼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미소를 웃음까지 띠면서 웃고, 저 보통 저 정도 이렇게 체포되고 본인 이제 뭐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전혀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상태고 압송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뭐 어떤 얘기, 어떤 상황인지를 다 이해했을 텐데도 저 정도로 저렇게 표정 하나 변화 없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성격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본인은 그 성격이 담대하더라도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든다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있다 생각하면 불안할 텐데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확신범이랄지 아니면 아무 죄가 없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하는 걸 본인이 정말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정말 기자들이 무슨 얘기할 때까지도 뭐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혹시 나중에 가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만약 생각하고 한다면 저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여튼 뭐 무슨 대답이든 무슨 질문이든 다 대답을 하는 걸 보면 본인은 정말 어쨌든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거 분명히 확신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정유라 씨가 했던 많은 얘기들 중에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 지금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머니가 모든 걸 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대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대 입학도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고 나는 심지어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자신은 관심이 없다. 나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들의 여러 증언에 따르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그런 어떤 평범한 모녀 관계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그런 목격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싸울 때 정말 뭐 대판 욕을 하면서 싸운다거나 정유라 씨가 임신을 했을 때 최순실 씨가 애를 지워라라고 하고 정유라 씨는 가출을 해서 나에겐 엄마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돌아다녔다는 그런 속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난 학교 가기 싫어요. 나 공부 못 하고요. 저 공부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하기 싫습니다라고 번번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기어이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유라 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최순실 씨의 그런 위세를 등에 업고 온갖 특혜를 받아온 거 사실이지만 사실 나는 그 특혜가 정말 싫고 귀찮고 번거로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또 최순실 씨의 이제 그런 과도한 그런 모성애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정말 몰랐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정유라 씨의 저런 심정이 참 그런 왜곡된 모성애와 또 그 과정에서 또 그 정유라 씨가 느꼈을 그런 어떤 자기 모순감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에 폭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뭐 심정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한 것처럼 입학 비리 관련해서 자신은 원했던 게 아니고 몰랐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글쎄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 입학 비리가 있었던 것은 이제 최순실 씨가 가서 학장에게도 부탁하고 네. 또 담당 교수님들에게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그들은 정유라 씨가 학교 안 나오는 거 알면서 학점 주고 학교 졸업할 수 있게 계속 학기 이수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시험도 대신 치게 해주고. 그렇죠. 예.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 가기 정말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본인이 이제 뭐 어떤 과인지도 모르고 또 뭐 제출된 리포터를 내용을 보니까 뭐 도저히 이거를 정식 레포트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냥 막 통과를 시켜줬던 거거든요. 네.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저 학교 안 다닐 거고요. 이렇게 학사 처리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니까 그럼 저를 자퇴시켜 주세요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예. 또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사실 그러기도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냥 본인은 모르는 척, 무관심. 엄마가 무슨 짓 하든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뭐 상식적인 20대 초반 예. 여대생의 그냥 그런 자세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에 왼쪽에는 지금 인천공항에 조금 전에 3시 30분이 좀 넘어 즈음해서 정유라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지금 현재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는 그 차량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조사실에 올라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좀 전에 기자회견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조사실에서도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침없이 다 쏟아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뭘 숨기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근데 오히려 전 아까 좀 질문하신 걸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네. 나는 대학도 가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좀 아무래도 이제 정유라 씨에게 무슨 뭐 국정농단의 무슨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뇌물죄 공범이라든지 이런 건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대에 가서 입학하고 또 뭐 어쨌든 학생으로서 신분을 유지했던 거니까 부정입학 관련한 업무방해 행위의 공범일 수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아예 대학 가고 싶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것은 네. 뭐 상당히 좀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그 혐의가 제일 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야말로 누구한테 뭐 이제 코치를 받은 것인지 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오랜 도피 생활을 했지만 그 이전에도 변호사라고 접촉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걸 보면 본인의 어떤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고 뭐 얘기가 여러 차례 얘기 나왔지만 럭비공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네. 아무데나 생각나는 대로 막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만히 그 발언들을 쭉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을 국정농단 당사자 지목은 억울하다는 말도 얘기했었고요, 예. 그죠? 그다음에 삼성 승마 지원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네. 6명 전체를 지원하는데 그 하나인 줄 알았다든가 하는 걸 또 아까 예를 들어 대학 가고 싶지도 않았다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예 대학 그 과체 뭐 전혀 몰랐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네.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 문제는 조금 어쨌든 뭐 공범 관계를 부인하려고 하는 네네. 뭐 그런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그 공항에서의 기자회견 장면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네, 정유라 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현장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좀 계산된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게 변호인단과 상의를 좀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뭐 반반 정도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말을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호인과 상의한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그냥 성실히 조사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라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에 들어갈 그렇죠. 때. 마치 예. 짜맞춘 듯이 다들 진짜 각본에 의해서 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유라 씨는 조금 태도가 다르고요. 예. 그리고 말을 하는 그 어투나 표정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억울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온 국민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처지에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가 개입을 안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덴마크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 동안 당연히 이쪽에 사정도 넘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네. 엄마의 재판 내용 전혀 모른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말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소식은 분명 들었을 것이고 이경재 변호사가 어느 정도 코치도 했을 것이고 안심도 시켰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유라 씨는 본인이 모르면 어차피 법 적용이 힘들고 또 이제 그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와도 된다. 뭐 이 정도 코치라든지 와서 그냥 사실대로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예. 라는 정도의 코치는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정유라 씨의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그 유럽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구금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또 인터뷰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뭐 누가 현지에서 도와주느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어려운 뭐 부동산 용어까지 사용하는 걸 보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추측들이 혹시 누가 이걸 코치를 해준 게 아니냐, 주변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표정이 보면 그 당시 표정과 비슷해요. 예. 덴마크 법정에서 우리 한국 기자들 네네.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고 뭐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그냥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 대답하던 그 당시 표정이나 그 태도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성격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그 이전에 이경재 변호사와 많은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경재 변호사가 법률적인 그런 조언도 뭐 할 만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일 겁니다. 예. 네. 네. 지금 현재 차량이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곧 이제 조만간 검찰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도착한 뒤에 조사실에 올라가기 전에 또 한 번의 뭐 어떤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조사실로 올라가게 될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그냥 바로 조사실로 올려보낸다. 네. 뭐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현장에 일단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어서 뭐 질문은 아마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답을 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예. 네. 자, 이제 검찰로 가면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일단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방해 혐의예요. 네. 이건 2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거의 다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오늘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부분에 먼저 집중해서 조사를 받게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부분은 거의 다른 공범들의 좀 구형도 끝난 상태고 재판이 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네. 조사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정유라 씨 답변이라고는 뭐 계속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른다. 나 대학 가기 싫었고 예. 무슨 과인지도 몰랐고 엄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제 이런 이야기일 테니까 조사가 신속하게 끝날 것 같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정유라 씨의 귀국이 의미를 갖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최순실 씨의 그 뇌물이나 뭐 다른 뭐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유라 씨가 뭐 반드시 뇌물수수에 엮인다거나 혹은 뭐 그렇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조사를 다른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등의 조사를 좀 더 심층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유라 씨를 좀 잡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일단은 수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체포영장은 일단 지금 항공기 내에서부터 적용이 된 거죠? 네. 예. 그럼 몇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조사를 비행 받을 수 시간 있는 건가요? 11시간 아닙니까? 예.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임의 동행 형식으로 네. 일단은 같이 오고 공항에 내린 다음 예.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체포를 해서 11시간 정도 수사 시간 더 확보하자. 네. 네. 원래 이제 그런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검찰이 기습적으로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이죠. 예. 암스테르담에서 일단은 체포했습니다. 예. 그래서 11시간 정도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뭐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전부 끝난 상황이고 네.
조사 내용이 그닥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지금 현재 정유라 씨가 탄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주변으로 많은 취재 차량들이 에워싸고 네.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하면은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설지 아닐지 아직 사실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반적으로 지금 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을 때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걸 직접 보지는 못해서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네. 현재 뭐 많은 취재진들이 정유라 씨가 탄 차량을 에워싸고 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네.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유리창을 통해서 사실 정유라 씨의 모습이 언뜻 보이기는 합니다. 과연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잠깐 바로 안으로 예. 들어가네요. 예. 네, 주차장 바로 자체가 지하에 주차장으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 네.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가 접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지금 차량이 들어갔고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의 모습을 더 저희가 볼 수는 없고 바로 아마 이 건물 내로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렇겠죠. 조사실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경재 변호사와 접견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피의자들 그리고 변호인이 접견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변호인 접견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시간을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접견을 뭐 간단하게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사에 임해야 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거에 관한 조언을 들은 후에 아마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수사 진행하는 도중에 변호인이 뒤에서 수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자, 지금 정유라 씨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지금 화면은 앞서 1시간 전쯤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정유라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 2대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첫 구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 7년 네. 구형을 했는데요, 특검에서. 최순실 씨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업무 비리라든지 무슨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여러 죄가 지금 한꺼번에 돼 있던 전문 용어로 이제 경합범이라 그러는데요. 원래 업무 방해는 이제 뭐 징역 5년이 최장기죠, 구형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여러 죄가 함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7년 구형이 된 것 같은데. 뭐 다른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뇌물죄라든지 네, 다 이런 그렇죠. 거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이제 징역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 구형은 7년이고요. 그것이 이제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 여러 가지 네. 죄들이 경합해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구형했다고 하는 네. 말씀. 이거를 변호사님께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업무 방해 그러니까 이 업무 방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2대 입시 비리도 있는 거고 다른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형량이 선고가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업무 방해 같은 경우에 그 2대 여러 명 교수들 여러 명 함께 엮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은 그 교수들 한 명 한 명에 모두 업무 방해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것 자체로도 업무 방해 역시 그냥 자체로 경합이 되고요. 일단 네. 교수들 숫자대로 되고 그다음에 또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청담고 지금 입학이 취소된 상황이잖아요. 정유라 씨가 예. 그 청담고 교사에게 폭언을 해서 그 아. 부분을 공무집행방해로 규율이 또 되어 있고 네. 또 청담고의 그 승마협회 회장의 그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또 공무집행 방해로 돼서 지금 여러 개의 죄가 한꺼번에 경합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죄가 한꺼번에 경합이 되어 있더라도 일단 가장 중한 죄 5년이죠. 지금 5년에다가 그거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5년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가장 중한 죄에다가 그 거기 절반만큼. 그거의 예. 절반이죠. 그러니까 5년의 절반이면 2년 반 2년 정도. 반이니까 예. 합하면 7년 반이 네네. 상한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년 반 상한인데 7년을 구형했으면 거의 가장 상한으로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요. 네, 그렇죠. 가장 상한 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요. 예. 가장 상한으로 불렀다고 봐야죠.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엄마와의 사이가 여느 모녀와는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구형이 지금 첫 구형이 내려졌고요.
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뭐 검색해볼 시간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그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사촌언니인 장시호 씨가 다음 달에 또 이제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유라 씨에게 어떤 뭐 심경의 변화라든지 뭔가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 뭐 분명히 이제 뭐 또 지금과는 어머니의 그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를 때하고는 달라지겠죠. 네.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본인이 뭐 죄를 인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검찰이 이제 정유라 씨에게 특별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도 정유라 씨 본인을 얼마나 중하게 처벌하냐 그 얘기는 사실 뭐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고요. 더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런 행형 관행에 따르면 네. 부녀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모녀를, 되도록 안 합니다. 모녀입니다. 네네. 모녀를 부부라든지 네. 부자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구속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초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최순실 재판에서 특히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쪽으로 뇌물 혐의를 같이 공범으로 지금 처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오랜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어땠느냐 하는 쪽으로 아마 진술을 유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장시호 씨와 비슷하게 관대한 처벌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끝까지 무슨 처벌에 죄를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다. 처벌은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낮다라는 전망이 그렇죠. 사실 많았잖아요. 예, 본인이 그런데 주도한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혹시나 뭐 이후에 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자면 예.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 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일 수 네. 있겠고 그 이전에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두 사람이. 그럴 때 얘기 듣기로는 뭐 이제 뭐 장시호 씨도 그렇고 뭐 정유라 씨도 그렇고 관계 두 사람 사이에 심부름도 했을 것이고 그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그래서 검찰이 입증하려고 하는 이제 막 경제 공동체라고 예. 하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네. 아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하려고 하는 것은 협조를 얻어내려고 예. 증언을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예. 정유라 씨 얘기를 또 잘 보면 자신이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신은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일도 자신은 모른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뭔가 경청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그 노승일 전 코어 스포츠 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예. 물론 이제 이분의 증언을 얼마큼 믿느냐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 2014년도에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너무 신경을 쓰고 본인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하겠다. 네. 네. 라고 하면서 막 노발대발한 적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토록 오랜 기간 그렇게 정말 절친으로 지내왔다면 정유라 씨가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관련을 맺어왔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드러난 것이 없죠. 이게 은밀한 그런 사생활적인 영역에 있었지만 네. 정유라 씨가 이제 들어와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팩트가 밝혀질 그럴 그렇게 생각해본 것으로 이제 적은 예상이 없는데 됩니다. 예. 일 끝나고 특수일부, 중앙지검 돌이켜보고 특수일부에서 이제 곧 조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정유라 씨가 과연 어떤 증언을 할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